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자,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 이 계산 작업은 총 배점이 30점이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5문제가 나왔죠.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 그럼 표 1번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표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작 비용이 있고, 판매 부수, 그리고 도서 가격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지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있고, 제작 비용이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부수하고 도서 가격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5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표 2번을 이용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제지와 페이지에 따른 장당 인쇄 비용하고 장당 인쇄 비용이 지금 이곳에 쭉쭉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제3번부터 제35번 그 영역에 예상이익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예상이익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예상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예상이익은 우리 판매 부수 곱하기 도서가격 마이너스 제작 비용 마이너스 우리 인쇄 비용으로 하래요. 그때 이제 판매 부수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도서 가격은 그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비용이요. 제작 비용은 이곳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비용이요. 인쇄 비용 보니까 인쇄 비용은 이곳에 없어요. 그래서 요 앞에 거 3개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찍어주면 되는데, 인쇄 비용은 없으니까 인쇄 비용은 우리가 따로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인쇄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 페이지 곱하기 판매 부수 곱하기 장당 인쇄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 인쇄 비용을 계산하래요. 그럼 페이지다. 그럼 페이지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부수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으니까 요거 이제 갖다 쓰면 되고, 장당 인쇄 비용. 장당 인쇄 비용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때 이제 장당 인쇄 비용은 표 2번을 참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 22원이다. 그 다음에 20원이다. 12원이다. 15원이다. 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장당. 이 제지 종류별로 장당 이제 인쇄 비용이 지금 이곳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장당 인쇄 비용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예상 이익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표 2번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당 인쇄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 제지가 뭐냐, 그리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짜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당 인쇄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이제 vlookup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 표에 있는 이 장당 인쇄 비용을 가지고 올 때 열참조해서 가지고 와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vlookup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에서 이 재질랑 똑같은 거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열 번호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페이지가 전체 몇 페이지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vlookup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열 번호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하고 352페이지짜리가 있다. 그건 이제 스노우지다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노우지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때 이제 페이지 수가 352페이지니까 지금 걔는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9원 하고 여기가 이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vlookup으로 이만큼 이제 범위를 잡고 계산할 때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올지,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지,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올지, 네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올지, 그거는 우리 페이지에 따라 바뀌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352페이지 요게 이 값이 몇 번째 열에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 위치를. 그때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만큼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가 몇 번째 위치인지 찾아달라.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0에서 200 그 사이라면 그때 매치의 결값은 이제 1이라고 나올 거고요. 만약에 201에서 300 요 사이라면 2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301에서 400 사이다. 그럼 이제 3하고 나올 거고, 401에서 500 사이다. 그럼 이제 4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할 때는 지금 참조 범위를 여기서부터 쭉 잡아주니까 벌써 한 개의 열이 차이가 나죠. 한 개의 열이 차이 나니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에 그 결과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가져다 쓰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vlookup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열 번호가 2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이제 4라고 나오고 5라고 나와야 돼요.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의 그 결과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 1이 2가 될 거고 2가 이제 3이 될 거고 3이 이제 4가 되고 4가 이제 5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하기 1을 해서 우리가 vlookup에서 이제 열 번호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의 결과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 좀 보자고요. 자, 그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 생김새 먼저요. 자,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매치라는 함수를 쓸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뭐 찍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찾을 범위, 어디서 이 찾을 값을 찾을 건지 그 범위 잡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치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에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르죠. 옵션을 쓸 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제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 돼 있을 때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0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위의 값이 이제 오름차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1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가 어디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쓸 건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오름차순 정렬돼 있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쓸 때 이제 1이라고 옵션을 그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위치값 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매치요. 자, 매치하고 요 함수 써주고요. 찾을 값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 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우리가 옵션을 1로 쓴다 그랬어요. 오름차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을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 수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옵션을 1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352죠. 352다. 그럼 지금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기 때문에 이 352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매치의 결값이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에서 이 찾을 범위는 내가 어떤 칸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그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매치라는 그 값을 우리가 vlookup에서 열 번호로 쓰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더하기 1은 왜 한다? 나는 지금 이 값을 이 352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을 때 요만큼에서 찾은 거고요.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쓸 때 참조 범위로 이만큼을 쓸 거예요. 얘는 지금 열 개수가 지금 5개고요. 얘는 이제 6개잖아요. 한 개의 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매치라고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vlookup 한번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자, vlookup이라고 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지요. 스노우지를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참조 범위도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으로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이 스노우지에 해당하는 걸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인 것 같다 달라. 지금 방금 우리가 계산한 그 매치 번째 그 열에 해당하는 그 값을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D3번에 우리 아까 스노우지하고 들어있었죠. 스노우지라는 거를 이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vlookup에 옵션을 false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9원이래요.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스노우지였어요. 스노우지다. 그러면 스노우지가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352페이지니까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값이 얼마다? 19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19원이다 구한 게 우리 장당 인쇄 비용 요거 이제 구한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이제 곱해라 해서 이 식들을 쭉쭉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인쇄 비용까지만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19원 구한 거 그 앞에다가 페이지 곱하기 판매 부수다 하고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페이지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판매 부수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쓴 이 V6업 맨 앞에 가서 페이지 찍어주고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판매 부수 곱하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우리 2의 3번 셀이 우리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3번 셀이 우리 판매 부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V6업 함수로 요만큼 이제 구한 거 그게 이제 장당 인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만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인쇄 비용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썼더니 인쇄 비용이 지금 이만큼 나온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요 예상 이익 구하는 이 식으로 봤을 때 인쇄 비용 지금 얘를 구한 거예요. 그럼 그 앞에다가 요만큼의 식만 더 써주면 되겠죠. 그때 판매 부수 이곳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 가격도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도 우리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요 식 앞에다가 맨 앞에 는 바로 뒤에 가서 요것들 쭉쭉쭉 찍어서 우리가 식을 이제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판매 부수요. 판매 부수 곱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도서 가격 빼기 제작 비용, 그 다음에 빼기 인쇄 비용이요. 지금 요만큼 이제 인쇄 비용 그거 이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예상 이익이 지금 이만큼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들만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 이제 채우기해서 우리가 결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식이 중요한 거죠.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곱해라 빼라 해서 우리가 그냥 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표 2번에서 여기서 이제 장당 인쇄 비용을 여기서 vlookup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vlookup은 지금 우리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 잡아놓고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그걸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vlookup 함수 기준을 보게 되면 D3이 이제 찾는 값이고요. 찾을 값이고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매치 번째. 매치에서 여기 나온 더하기 1까지 한 그 열 번호에 해당하는 그 값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장당 인쇄 비용을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 fn md 평가를 요거를 이제 작성하래요. 작성을 해서 md 평가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md 평가를 여기다 이제 계산 쭉쭉 해달라는 거죠. 그때 이제 fn md 평가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북과 우리 판매 부수 이 두 가지 값을 인수로 받아서 우리가 값을 되돌려준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북에 보면 지금처럼 이북일 때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고요. 이북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제 없네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북이 동그라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판매 부수가 2만 이상이면 추천이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때 이제 if하고 else 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추천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 우리 두 가지예요. 이북이 일단 동그라미여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 부수가 2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때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어 들어가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K3번 요 첫 번째 셀 찍어 놓고요.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 누르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페이지 뜨면 우리는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 삽입이라는 메뉴에 모듈로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코드를 쓸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칸이 뜨죠. 그럼 이곳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퍼블릭 펑션하고 얘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퍼블릭 펑션하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펑션 써주고요. fn md 평가를 계산하겠다. 그때 이북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판매 부수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end 펑션이 자동으로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if, else 문을 사용해서 명령어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if 쓰자고요. if라고 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북이요. 자, 이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북에 뭐가 들어있냐?
동그라미가 들어있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이제 특수문자 써야 되니까 미음하고 한자키를 눌러서 여기서 동그라미가 9번에 있죠. 9번에 있는 거 요거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묶으면 돼요. 묶으면 되는데 와 나 이거 특수문자 못 쓰겠어요. 못 쓰겠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엑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여기 이북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들어있죠. 요거 이제 복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컨트롤 C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V하고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 판매 부수요. 자, 판매 부수가 있는데 그 판매 부수가 2만 이상이냐 그렇게 물으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2만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다 썼으면 이제 THEAN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앞에다 쓴 조건이랑 이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건 쓰고 그리고 나서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FN MD 평가요. 자, MD 평가가 있는데 MD 평가에다가 뭐라고 나타내라? 우리 추천이라고 나타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 써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FN MD 평가가 있는데 MD 평가에다 뭘 집어넣어라? 빈 공백 넣어주세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if만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end if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추천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else로 찾아와서 빈 공백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fx 요거 이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범주에서 사용자 정의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n 우리 md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이북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 이제 첫 번째 거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부수도 우리가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를 때는 추천하고 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셀까지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을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판매 부수가 2만 이상이에요. 2만 이상이 있긴 한데 이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빈 공백이 이렇게 출력된 거고요. 얘는 이북도 아니고 그리고 판매 부수가 2만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빈 공백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이북은 맞지만 판매 부수가 2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빈 공백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출판사와 판매 부수가 있대요. 자, 우리 출판사요. 자, 맨 앞에 가서 보자고요. 맨 앞에 보니까 여기 출판사가 쭉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부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3번 그럼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 3번에 NA12번부터 NA15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출판사별로 판매 부수를 그래프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출판사별로 판매 부수의 합계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출판사별 판매 부수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10만으로 이제 나눠요. 나눈 그 값만큼 이제 요 기호, 이 특수 기호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부수의 합계가 34만 1300일 때 이걸 이제 10만으로 나누게 되면 3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지금처럼 특수 문자를 이렇게 이제 3번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출판사별로 판매 부수의 합계를 구할 때는 sum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판사별 판매 부수의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될 거고, 그때 이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세요라고 쓸 때는 우리가 이제 repea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쓰고 일단 출판사별로 판매 부수의 합계가 얼마인지 그거부터 구하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건데 조건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가로는 열지 않아도 돼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판사들이요. 이 출판사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904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건 다 썼죠.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어떤 거에 이제 합계를 구해라. 우리 판매 부수의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판매 부수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if 가로 닫고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식을 다 썼는데 그때 이 범위요. 이 출판사들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판매 부수 합계 구할 거니까 그 판매 부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도 변하지 않죠.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요만큼 나온대요. 그리고 칠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부수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그 값을 10만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부수의 합계가 나왔을 때 그 값을 이제 10만으로 나눈 값만큼 이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sum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리피트요. 자, 리피트 반복해달라.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뭐를 반복해달라? 특수문자를 반복해달라. 특수문자 써야죠.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저 특수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문자를 반복해달라고 반복할 문자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이 기호를 몇 번 반복해라? 합계를 10반으로 나눈 그 값만큼 반복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합계는 이제 썸으로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V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합계가 쭉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 이 값을 얼마로 나눠주세요? 10만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리피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리피트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아까 34만 얼마 하고 나왔으니까 3개가 반복되는 게 맞죠? 그 밑에 또 이제 30만이 넘으니까 3개가 반복돼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5만 9,700이다. 그 밑에는 20만이 또 넘죠. 넘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 기호가 특수 문자가 2번씩 반복돼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요 특수 문자를 리피트 반복해 주세요. 몇 번? 여기서 계산한 그 개수만큼 반복해 주세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썸하고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출판사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에서 이 출판사랑 똑같은 것에서 달라. 똑같은 것들에 뭐를 내보내달라? 우리 판매부수를 반환해달라. 그 반환된 그 판매부수에 sum,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해준 거고 그 합계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10만으로 나눴을 때 그때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3이면 이 특수문자 3번 반복해라. 만약에 그 값이 2면 이 특수문자를 2번 반복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그랬습니다. 표 1번 그러면 이 전체 표, 큰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도서 코드다, 출판사다, 판매 부수가 있대요. 우리 도서 코드는 지금 A열에 쭉 들어있고요. 출판사는 지금 C열에 쭉쭉 들어있고 판매 부수는 지금 우리 H열에 쭉쭉 들어있죠.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3번에다가 우리 출판사별로 최대 판매 부수의 그 도서 코드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 3번 그러면 지금 방금 문제 풀었던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얘가 이제 표 3번인데 여기다가 이 영역에다가 출판사별로 최다 판매한 그 도서 코드를 이곳에다가 출력해라. 그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출판사별로 최다 판매 부수가 몇 개인지 그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max 써주면 되겠죠. max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지금 하나가 나왔지만 우리 if 함수를 안 써요. 안 쓰니까 우리가 조건 가로를 따로 열어야 되겠죠. 조건 가로 따로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출판사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904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써주면 되겠죠. 조건 다 썼으면 이제 뒤에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열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거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 판매 부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죠. 그래서 판매 부수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max만 썼으니까 max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범위는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부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904라는 그 출판사에서는 최다 판매 부수가 72,900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7개인들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각각 이제
최다 판매량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매 부수를 쭉쭉 가지고 있을 때 이 판매 부수 중에서 내가 구한 그 판매 부수의 최대값 있죠? 그게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매치요. 그래서 매치라고 써주고 찾을 값이요. 내가 지금 방금 구했던 그 맥스 값이요. 자, 요 맥스가 최대값을 찾아달라. 컴마 찍어주고요.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또다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해놓고 우리가 맥스라고 요거 함수만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매치를 쓸 때는 우리가 맥스에서 썼던 그 조건 그리고 내가 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 그거를 똑같이 이곳에도 똑같이 쓴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컴마 찍어주고요. 자, 매치 함수 입장에서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0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 값이 10번째 위치에 있대요. 그럼 10번째 위치에 있는 그 도서 코드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인덱스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치는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하고 써주고 어디에서 우리가 출력할 건 지금 도서 코드니까 도서 코드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고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고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의 값을 찾아라. 10번째 그 위치의 값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만 쓰고 맨 뒤에서 이제 인덱스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그 도서 코드가 지금처럼 SCH04 요 코드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결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 도서 코드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서 코드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매치라는 이 함수를 이용했죠.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찾을 값이요. 자, 여기서 max라는 이 함수를 구한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옵션을 0을 써준 겁니다. 그때 이 식은 우리가 여기서 max라는 그 함수에서 조건하고 우리가 계산할 범위 잡아줬죠. 그 범위랑 우리가 match라는 함수에서 찾을 범위를 잡아놓은 이 범위랑 얘랑은 똑같이 쓴다. 그거 이제 기억하라 그랬죠. 아예 얘는 이제 공처럼 그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도서 코드요. 도서 코드의 앞에 두 글자랑 제지, 얘를 이제 이용을 해서 표 4번에 N의 19번부터 시작해서 Q의 21번 그 영역에다가 분류별, 제지별, 우리 도서수, 도서의 이제 개수요. 도서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을 봤을 때 도서 코드가 지금 A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제지요. 제지는 이제 D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어요. 그때 이제 도서 코드의 앞에 두 글자를 이용하래요. 앞에 두 글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SC다, HM이다, CH다 해서 이 글자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두 글자를 우리가 꺼내오면 돼요. 꺼내와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될 텐데 지금 여기 함수를 봤을 때는 텍스트하고 우리 count if s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left 함수가 없으니까 left 함수를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표 4번 좀 잠깐 보자고요. 표 4번에 봤을 때 지금 분류가 지금 SC다, HM이다, CH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보니까 제지의 이제 종류가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죠. 그때 분류의 이제 앞에 두 글자가 이제 SC이면서 스노우지인 거 그게 이제 몇 건인지 그걸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주면 될 텐데 우리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 생김새 먼저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 있으면 두 번째 우리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네 번째 게 있다. 그러면 네 번째 조건 범위 컴마 조건하고 계속해서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조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네 번째 그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지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지금 여기 스노우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그 각각 똑같은 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분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SC 두 글자만 들어있고 지금 우리 도서 코드의 앞에 있는 이 두 글자요. 이 두 글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레프트 함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 SC로 시작하는 거 그거를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제 조건 어떻게 쓰는지 좀 보세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count if s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범위는 내가 지금 도서 코드를 우리 A의 3번 셀부터 가지고 있죠. 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의 이제 우리 도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컴마 찍어주고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분류요. 요 바로 앞에 있던 SC 있죠?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여긴 두 글자만 들어있지만 지금 이곳에는 여러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해서 M의 19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해서 요 뒤에다가 이제 M%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셀에 들어있는 그 값, 그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M의 19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아달라고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랑 우리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해서 재지가 들어있는 곳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다 설정을 해주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스노우지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count if s 요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SC로 시작하면서 스노우지인 게 4개가 있대요. 그러면 그 데이터 좀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SC로 시작하죠. 스노우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도 이제 SC로 시작하지만 재지가 이제 서로 다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SC로 시작하면서 재지가 스노우지인 게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여기 보니까 또 SC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스노우지가 아니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찾은 거는 이제 2개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또 보자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SC로 시작하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얘는 이제 아트지고요. SC로 시작하면서 스노우지인 게 여기 있어요. 또 SC로 시작하면서 스노우지인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2개 있었고 여기 2개가 더 있죠. 그러면 총 4개 나왔고요. 그 밑에 보니까 SC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재지가 전부 다 스노우지가 아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SC가 쭉 나오는데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스노우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행 번호로 봤을 때 31번까지 봤고요.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SC인데 여기도 스노우지가 아니죠. 해서 SC로 시작하면서 재지의 종류가 이제 스노우지인 거는 총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 좀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을 썼을 때 지금 A의 3번부터 A의 35번은 우리 도서 코드 전체가 들어있던 그 범위였죠. 해서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이 범위는 변하지 않아요. 해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재지가 이제 쭉쭉 들어있던 그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M의 19 요 셀 좀 보자고요. M19번 요 셀이요. 자,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누르고 M의 19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이에요. 내가 여기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SC로 시작하는 것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칸, 그 밑으로 이제 내가 채우기를 했을 때는 HM으로 시작하는 것 찾아달라. 그리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CH로 시작하는 것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번호가 바뀌게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요 셀을 계산할 때는 이제 SC로 시작하는 것 찾아 달라.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 해서 그 옆으로 가도 그때 SC로 시작하는 것 찾아 달라.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오른쪽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열 번호는 변하면 안 되겠죠. 해서 행 번호는 변하게,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M19번 요 셀에 대해서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이제 고정시켜 버리고요. 행 번호는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NA18번 셀이요. NA18번 그러면 스노우지 요거 찍은 거죠. 요것도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를게요.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 여기서 이제 계산하든, 여기서 계산하든, 내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스노우지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해서 얘는 내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아트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모조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U 플러스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열 번호는 변하게 그리고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 NA18번 요 셀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번호는 변하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채우기가 전부 다 됩니다. 그때 우리 문제에서 표시 예를 보니까 실제 개수가 이제 0개일 때 0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50개가 있을 때는 50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주래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실제 값이 0일 때도 0개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샵 대신에 우리가 0을 이제 서식 코드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썼던 요 count if s 있죠? 그 앞에 찾아가서 텍스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값이 있다. 그 결과값을 표시할 때 형식은 어떻게 된다? 우리 0개요. 0개하고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또다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아래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고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우리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35번에는 우리 도서 코드가 이제 쭉쭉쭉 들어 있었죠. 그 도서 코드가 MA 19번이요. MA 19번 셀이 요 셀이죠. 요 셀에 SC하고 써져 있는데 SC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찾아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만능 문자 별표를 이렇게 이어서 표시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3번부터 뒤에 35번 셀에는 이제 제지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제지가 얘랑 이제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 s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개수를 싹 다 이제 구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텍스트라는 그 함수로 묶어서 지금처럼 형식을 0개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 내용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개 문제를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물론 5문제가 다 쉽진 않았죠. 특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조건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매치 맥스가 나왔어요. 인덱스 매치 맥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많이 풀었던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예 여러분들의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요 5문제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